무려 13조 5천억 달러. 이게 블랙록이 2025년 3분기 말 기준으로 굴리고 있는 자산 규모예요.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. 일본과 독일의 1년 경제 규모를 합친 것보다도 훨씬 큰 돈입니다. 어마어마하죠.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숫자에서부터 시작됩니다.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, 다들 아시죠? 이 회사가 돈을 어떻게 굴리는지가 바로 세계 경제의 흐름을 보여주는 거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블랙록의 최신 분기 보고서를 가지고 이 거대한 금융제국의 속을 한번 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. 바로 시작해볼까요? 자, 일단 이 숫자부터 한번 보시죠. 무려 13조 5천억 달러. 이게 블랙록이 2025년 3분기 말 기준으로 굴리고 있는 자산 규모예요. 감이 잘 안 오시죠?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. 일본과 독일의 1년 경제 규모를 합친 것보다도 훨씬 큰 돈입니다. 어마어마하죠?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숫자에서부터 시작됩니다. 그러니까요.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한 회사가 일본이랑 독일 경제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굴릴 수 있는 걸까요?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봐야 할 가장 큰 질문입니다. 이 어마어마한 돈의 정체는 대체 뭘까요? 또 이 돈은 다 어디로 흘러가고 블랙록은 이걸로 어떻게 돈을 버는 걸까요?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하나씩 파헤쳐 보시죠. 자, 이 거대한 돈의 산을 이해하려면 지도가 있어야겠죠? 블랙록이 굴리는 13조 5천억 달러가 도대체 뭘로 채워져 있는지 그 내부 지도를 지금부터 한번 쫙 펼쳐보겠습니다. 블랙록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뜯어보면요. 와, 절반이 넘는 55%가 주식이네요. 그리고 그 뒤를 안정적인 채권이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고요.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건 뭐냐면 어느 한쪽에 몰빵하는 게 아니라 주식, 채권, 대체자산까지 골고루 나눠서 투자하면서 안정성을 꾀하고 있다는 점이에요. 그럼 이 엄청난 돈, 대체 누구 돈일까요? 보면 절반 이상은 연기금 같은 아주 큰 기관들 돈이에요. 근데 정말 재밌는 건 바로 이 39%를 차지하는 ETF입니다.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. 바로 이 ETF를 통해서 저나 여러분 같은 보통의 개인 투자자들도 세계 최대 운용사와 함께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. 신기하죠? 자, 마지막으로 이 돈이 어느 지역에 있는지 한번 볼까요? 예상하셨겠지만 역시나 세계 금융의 중심지, 아메리카 대륙에 자산의 68%가 몰려있네요. 그렇다고 다른 데를 무시하면 안 돼요. 유럽이랑 아시아에서도 엄청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정말 말 그대로 글로벌 금융 거인인 셈이죠. 네, 지금까지는 블랙록 자산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딱 정지된 스냅샷을 본 거라면요. 이젠 훨씬 더 재밌는 걸 볼 거예요. 바로 이 돈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 역동적인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. 이번 분기에 돈이 어디로 흘러들어갔나 봤더니 와, 주인공은 단연 ETF였습니다. 이 차트 좀 보세요. 새로 들어온 돈의 대부분이 그냥 ETF로 쏠렸어요.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시장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는 소위 패시브 투자가 이제는 정말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인 거죠. 그리고 이 화면이 그 흐름을 정말 명확하게 보여줍니다. 진짜 극과 극이에요. 한쪽에서는 시장을 통째로 사는 패시브 ETF로 1,530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막 밀려 들어오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펀드 매니저가 열심히 종목을 고르는 그런 액티버 펀드에서는 오히려 140억 달러가 썰물처럼 쫙 빠져나갔습니다. 투자자들이 지금 어디에 베팅하고 있는지 너무나 명확하게 보이죠?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. 요즘 투자자들은 비싼 수수료 내가면서 시장을 한번 이겨보겠다 이런 시도보다는 그냥 저렴한 비용으로 시장 평균 수익률을 꾸준히 따라가는 걸 훨씬 더 선호한다는 거죠. 지금 투자 시장에 정말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. 이건 현대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좋습니다. 이렇게 어마어마한 자산을 굴려서 그래서 블랙록은 실제로 돈을 얼마나 벌었을까요? 이제부터는 이 회사의 수익 창출 기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자, 2025년 3분기 블랙록이 벌어들인 총 수익이 얼마냐면요. 65억 1천만 달러입니다. 그 천문학적인 13조 5천억 달러의 자산을 굴려준 대가로 딱 3개월 만에 이만큼을 번 거죠. 대단하죠? 근데 사실 총 수익보다 더 놀라운 숫자가 있습니다. 바로 이 조정 영업 이익률인데요. 44.6%.
와, 이 숫자가 대체 왜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? 아주 쉽게 말해서 이 영업이익률이라는 건요, 이 회사가 얼마나 장사를 잘하는지 그 진짜 실력을 보여주는 성적표 같은 거예요. 44.6%라는 건 그러니까 100원어치를 팔면 이것저것 떼고 다 떼고도 순수하게 44원 60전이 남는다는 거거든요. 이건 정말로 효율성이 뛰어나다는 뜻입니다. 자, 좋습니다. 지금까지 블랙록의 현재 모습을 살펴봤다면 이제는 이 거대 기업이 어디를 보고 있는지 그 미래를 한번 들여다볼 시간입니다. 키워드는 바로 대체 자산이에요. 이쪽 시장으로 엄청나게 힘을 쏟고 있습니다. 이 표를 보시면 그냥 한눈에 딱 들어옵니다. 우리가 보통 아는 주식시장 말고 상장되지 않은 기업이나 인프라 같은 곳에 투자하는 이른바 사모시장. 자산 규모가요, 불과 1년 만에 거의 2배 가까이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늘었어요. 이건 그냥 우연히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블랙록이 미래는 여기다 하고 의도적으로 힘을 싣고 있다는 아주 명확한 신호죠. 네, 바로 이겁니다. 블랙록은 이제 그냥 전통적인 주식이나 채권 시장의 강자로만 머물려는 게 아니에요. 그걸 넘어서서 인프라, 사모대출 같은 완전히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내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. 자, 오늘 블랙록의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아주 거대한 흐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첫째, 투자의 중심이 점점 시장 전체를 따라가는 패시브 투자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. 그리고 둘째, 돈이 공개된 시장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사모자산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것이죠. 생각해보면 세계에서 가장 큰 공룡 펀드가 점점 더 사적인 영역으로 깊숙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. 과연 이런 변화가 앞으로 우리 모두의 투자의 미래를 어떻게 바꿔놓게 될까요? 한번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.